화장품법 제5조 업자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파트에서는 화장품 제조업자나 책임 판매업자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어떤 의무를 지는지라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파트뿐만 아니라 제조 및 품질관리 파트에서도 충분히 언급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화장품 제조업자는 화장품의 제조와 관련된 기록, 시설, 기구 등에 대한 관리 방법들, 그리고 원료 자재, 완제품 등을 시험하고 검사하고 검증 실시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데 이것들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따라서 준수되어야 하며 이것은 시행규칙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거고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특히 여기는 품질관리 기준 그리고 판매를 했으면은 책임 판매 후에 안전관리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품질 검사 방법 및 실시 의무화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안전성, 유효성에 관련된 정보사항 등의 보고 및 안전대책 마련 의무가 있습니다. 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 시설, 기구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혼합, 소분,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준수 의무 및 또는 혼합 소분된 내용물에 대한 원래에 대한 설명 의무에 대해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꼭 준수해야 합니다. 네 번째,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화장품의 생산 실적 또는 수입 실적 이것들을 제조 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보통 매월 2월 말까지 보고를 해야 됩니다. 매년 1회씩 보고를 하고 있고요. 자, 이 경우 원료 목록에 관한 보고는 화장품의 유통 판매 전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책임 판매업자나 또는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관리에 대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무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제조업자 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및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책임 판매업자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당연히 매년 교육을 받지만은 제조업자까지도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조업자가 매년 교육을 받아야 된다. 맞다 안 맞다? 그건 안 맞죠. 그래서 매년 의무가 있는 것은 책임 판매업자와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6항에 따라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2 이상의 장소에서 화장품 제조업과 화장품 책임 판매업 또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를 책임자로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책임자가 그러니까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2 이상의 장소에서 이제 화장품 제조업도 하고 있고 책임 판매업도 할 경우에는 책임자를 둬서 지정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내용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교육 실시 기간과 내용 대상에 대한 교육비 등은 뭘로?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교육비 정하는 거 아닙니다. 대상 및 교육비에 대한 필요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걸 좀 더 명확하게 또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제11조에
업자들의 이제 준수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화장품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보도록 할게요. 자, 제조업자는 기본적으로 제품을 만드는 사람을 제조업자라고 얘기하죠. 네. 그래서 품질 관리 기준에 따라서 실제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지도 감독 요청에 따르는 것이 제조업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네. 그래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제조업자인데 보통은 이제 OEM 형태로 이런 제품 만들어줘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감독하고 그리고 요청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한 화장품 제조업자는 기본적으로 여기 사문서라고 얘기하는데 문서 4가지 네. 문서 4가지 보도할게요. 제조관리 기준서, 그리고 제품 표준서, 제조관리 기록서, 예, 품질관리 기록서를 작성 보관해야 합니다. 네, 제조관리 기준서는 말 그대로 이제 이 어떤 A라는 화장품에 대한 기준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 A라는 화장품을 수성과 유성의 원료가 있는데 이것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모든 기준을 잡고 있는 게 기준서고요. 제품 제조관리 기준서고요. 그것을 실제로 제조할 때 어떤 식으로 제조가 되고 있는지라는 부분을 기록하는 것이 제조관리 기록서입니다. 기록서. 그리고 제품 표준서, 제품에 대한 모든 사항들이 표준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바로 제품 표준서입니다. 또한 품질관리 기록서, 품질에 대한 기록서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 품질관리 기록서입니다. 네. 제조관리 기준서, 제품 표준서, 제조관리 기록서, 그리고 품질관리 기록서 등은 실제 기준서 자체가 이제 문서화되어 있는 건데요. 그 문서화에서 실제로 어떤 내용들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 표준서 같은 경우에는 효능 효과에 대한 사항들, 그리고 또 사용상의 주의사항, 원료의 또는 제조 단위당 기준량, 그리고 사용기한 및 개봉 후 사용기간, 그리고 표준서의 번호, 제품명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제품 표준서입니다. 말 그대로 제품에 대한 표준을 규정하고 있는 게 제품 표준서고요. 그리고 제조관리 기준서는 아까도 언급드렸듯이 실제로 제조를 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가지되어 있고요. 원자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입고하고 분명 규격 수량을 어떤 식으로 이제 확인하는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보관 방법, 보관 장소까지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히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정량 이상을 보관하면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기준서에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품질관리 기준서. 품질관리 기준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실제로 여기는 품질을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관리할 것인가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 검체 채취 방법 또는 채취 시의 주의사항, 채취 시의 오염 방지 대책, 그리고 안전성 시험을 어떻게 할 것이며 표준군과 시약의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품 위생관리 기준서, 이거는 전반적으로 CGMP에 대한 4대 기준서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조위생관리 같은 경우에는 작업장의 장소에 대한 여러 가지 깨끗하게 이제 정비되어야 될 청소 상태나 아니면 시설, 세척 방법 등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또는 작업원의 건강 부분들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울 파트에 이제 유통화장품 안전관리에서 작업장 위생관리, 작업자의 위생관리에서 다 표현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CGMP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알아두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조를 하다 보면 곤충, 해충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이 꼬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막느냐 라는 부분들까지도 이런 기준서에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조업자는 당연히 이런 문서를 작성 보관해야 합니다. 다음,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제조소, 공장을 얘기하죠. 또는 제조소 내의 시설, 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제조업자가 가져야 될 준수사항이다.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화장품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서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유지해야 합니다. 작업소에는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물건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작업소에서 국민 보건 및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유출되거나 방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화장품을 할 때는 그렇게 막 위해되는 건 없는데 보통 상하수도 오염 부분, 오염 물질들이 배출되지 않게끔 주의한다라는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자, 6항에 보시면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한테 품질 관리에 대한 필요사항은 꼭 제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책임 판매업자는 기본적으로 이 품질 관리에 대한 문서를 보관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럼 이 보관할 의무가 있는 책임 판매업자는 당연히 제조업자에게 너에게 이런 그 서류를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첫 번째, 자, 제조업자랑 화장품 책임업자랑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제조업자랑. 그러면 당연히 한쪽에만 보관하고 있어도 이 서류는 가지고 있다라고 증빙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임 판매업자와 제조업자가 동일할 경우에는 꼭 책임 판매업자에게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는 제조업자가 제품을 설계, 개발, 생산하는 방식으로 제조하는 경우로서 품질 안전 관리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제조업자와 책임 판매업자 상호 간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뭘 해도 된다? 품질 관리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이제 크죠. 어찌 보면 품질 관리나 이제 제조 기록서 이런 데 보면은 말 그대로 레시피가 다 오픈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제조업자가 제품을 설계, 개발, 생산하는 방식에서 어느 정도의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을 경우에는 일부에 대해서 영업 비밀에 대해서 이제 보장해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7번째,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 검사 또는 검정을 꼭 해야 합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래서 원료, 시험, 성적서 당연히 보관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재, 시험, 성적서도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자재가 어떤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그 형태가 틀어진다든지, 그러니까 용기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틀어지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원료 같은 경우에도 시험 성적서가 기본적으로 MSDS라고 하는 이제 물질에 대한 정확한 시험 성적서 부분들이 증빙돼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완제품에 대해서도 이제 제조한 완제품에 대해서도 시험 성적으로 해서 실제로 pH에 이상이 없는지, 여기서 중금속이 나오지 않는지, 아니면은 그 세균 물질들이 나오지 않는지라는 부분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에 따른 증빙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화장품 제조업자의 준수 사항입니다. 8번째, 제조 또는 품질 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제조 또는 품질 검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제조 품질 관리 기록서에 대한 부분들을 유지 관리할 것. 당연하죠. 그래서 본인들이 품질 검사를 하기도 하지만은 그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도 제조업자는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제조업도 가능하고, 그럴 경우에는 외부의 업체에다가 의뢰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시험 기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직접 제조하고 있는데 그 시설을 갖춘 곳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 기록에 대한 품질 관리의 기록에 대한 사항들을 확인받고 그에 따른 서류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제조업자가 지켜야 될 준수사항입니다. 자,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이 준수사항 외에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우수 화장품 제조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제조업자에게 권장할 수 있습니다. 이건 권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수 화장품 제조관리라고 하는 것을 CGMP라는 표현을 씁니다. 권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준을 준수하는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CGMP 인증을 받아서 제조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은 뭐 공조 시설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설비 기반에 대한 자금 투자가 엄청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 기준에 맞게끔 해라라고 권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 권장을 또 독려하기 위해서는 각종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아래 보시면은 전문적인 기술과 교육을 그리고 또 자문도 해주고요. 시설 및 설비에 대한 개보수에 대한 비용도 어느 정도 일정량은 본인이 부담하겠다라고 해서 최대한 화장품 제조에 있어서 우수 화장품 CGMP 기준에 맞는 화장품이 많이 나올 수 있게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최대한 신경 쓰고 있다는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12조에 보시면 이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입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특히 이제 우리가 유통할 때 가장 그 중요한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책임 판매업자로 이렇게 등록하신 분들은 아래 항목에 대해서 꼭 이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별표 1의 그 품질 관리 기준을 준수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별표 1은 뒷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기 바라고요. 특히 별표 1 같은 경우에는 품질 관리 기준에 대한 이제 그 자세한 내용들은 품질 관리란 무엇이며 시장 출하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별표 2에서는 책임 판매 후에 안전관리 기준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전관리 정보란 무엇이며 안전확보 업무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내용들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쑥 읽어보시면은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제조업자로부터 받은 제품 표준서 및 품질관리 기록서 이것들을 뭐 할 의무가 있다?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어떤 제품 A라는 제품에 고객 클레임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원료상의 문제로 해서 오염이 됐거나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조업자에게도 어느 정도 제재가 가하겠지만은 일단 책임 판매업자가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 판매된 제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나와 있는 표준서와 품질관리 기록서를 꼭 보관해서 그 제품에 이상이 생겼을 때 바로 즉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수입한 화장품에 대해서 각목 아래 항목에 대해서 적거나 또는 첨부한 수익관리 기록서를 작성 보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익관리 그 아래 내용을 보시면요. 제품명 또는 국내에 판매하려는 명칭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제품명. 그리고 원료 성분의 규격 및 함량. 어떤 일정량의 함량이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이제 대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함량도 같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이 어디서 제조되었는지 제조국, 제조회사명 및 제조회사의 소재지도 같이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수익관리 기록서라는 형태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일 경우에는 기능성 화장품 심사 결과 통지서 사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능성으로 인증받은 제품이다라는 것이 심사 기록 결과 통지서로 나와 있는 거죠. 자, 수익관리 기록서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자, 네 번째, 제조 및 판매 증명서. 자, 다섯 번째, 한글로 작성된 제품 설명서 원본, 견본. 영어로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한글로 당연히 번역해서 들고 있어야 되겠죠. 수익관리 기록서에. 그리고 최초 수입 연월일이라고 해서 통관 연월일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네. 그리고 제조 번호별 수입 연월일 및 수입량. 그래서 얼마만큼의 수입이 되었고, 그리고 이게 수입량을 통해서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부분들도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조 번호별 품질 검사 연월일 및 결과서, 판매처 및 판매 연월일 및 판매량. 그래서 수입관리 기록서에 이 내용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본적인 내용을 통해서 이 화장품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화장품의 해수나 문제를 어떻게 이제 찾아낼 것이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개선할 것이며 이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제 해결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여기 이 내용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겠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한번 수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제조 번호별 품질 검사를 철저히 한 후에 유통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제조 번호를 롯드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화장품은 A라는 제품이 있더라도 이 A가 오늘 생산됐느냐 아니면은 또는 뭐 15일에 생산됐느냐. 오늘이 15일이네요. 네, 뭐 한 20일에 생산됐느냐에 따라서 그때마다의 번호들이 롯드 번호들이 다 틀려지게 됩니다. 같은 제품이라 할지라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날 이제 제조한 거와 이날 제조한 거, 그다음에 30일 전에 이렇게 했을 때 이 제품마다의 뭐라고 해야 되나 색상 변화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성상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제품에 이제 변질이 생겼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롯드 번호를 통해서 추적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롯드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면 이날 생산된 제품을 제조업체에서는 QC품이라고 해서 이제 제품을 보관하게 돼 있거든요.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보관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제품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이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한 제품만 문제인 건지 아니면 이 롯드상의 모든 제품이 문제가 생겼는지라는 부분들을 다 파악할 수 있게끔 제조번호를 붙입니다. 그래서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한 후에 유통을 하면서 이때는 이제 제조 판매업자와 제조업자가 동일할 경우에는 위에서 품질검사를 위탁하여서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고, 같을 경우에는 같은 업체, 같은 곳에서 이제 하나의 서류로 보관해도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째, 화장품의 제조를 위탁하거나 제6조 2항의 남욱에서 제조업자가 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제조 또는 품질검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수탁자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 이 내용은 위에서 언급됐었죠. 그리고 제조 및 품질 관리에 대한 기록을 받아서 유지 관리하고 최종 제품의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지만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화장품이 그렇게 허술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규정에서 이제 제조업자가 관리하고 제조 판매업자가 관리를 하면서 이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거 좀 안전하게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7번째, 제5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등록한 자는 제조국 제조회사의 품질관리 기준이 국가상 상호 인정되었거나 또는 우수 화장품 제조관리 기준과 같은 거의 예를 들어서 이제 특히 유럽의 화장품들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품질 검사를 하지 않아도 거기서 그러니까 외국 제조국에서 한 품질 검사도 어느 정도 일정량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조국의 제조회사의 품질 검사 시험 성적서를 우리나라에서 품질관리 기준서에 맞는 문서로 인정하기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8번째,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등록한 자가 수입 화장품에 대한 품질 검사를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품질을 안 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처장에게 수입된 제조업자에 대해서 현지 실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실사에 필요한 신청 서류 이것들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부분에서 고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입 화장품이 예를 들어서 A라는 나라에서 저희가 수입됐을 때 이거를 품질 검사를 하면 좋겠지만은 품질 검사를 하기에는 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으니까 직접 여기 현지 실사를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잘 많지는 않은데 이제 큰 업체들은 그렇게 하는 게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렇게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 그 수입 화장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조회사의 품질관리 기준이 거의 저희 나라의 CGMP 기준과 거의 같은 수준일 경우에는 뭐 가능하지만 이게 이제 수준이 인정되지 아니하여서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 CGMP 정도는 아닌데라고 취소된 경우에는 품질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인정 취소와 관련하여서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자, 9번째,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등록한 자가 대무역업에 따른 수출 그리고 수입 요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자문서에 따라서 표준 통관 예정 보고서를 할 것을 기본적으로 책임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수입 화장품의 책임 판매를 할 경우에는 표준 통관 예정 보고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국민보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새로운 자료나 정보사항 등을 알게 되었을 때는 꼭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서 보고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없이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에 A라는 제품을 이제 수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A라는 제품의 어떤 특정 성분이 이상이 생겨서 그 나라에서 이슈가 되었을 경우에 고지 성분 중에서 이제 이상 반응이 일어났거나 할 경우에 그거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부분들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에게 꼭 보고를 해서 안전대책을 꼭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자, 11번. 자,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분을 0.5% 이상 함유하였을 경우에는 자, 0.5%입니다. 0.5% 이상을 함유했을 제품에 대해서는 꼭 뭘 해라? 안전성 시험 자료를 어떻게? 최종 제조된 제품 사용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1년간 보존해라. 그러니까 이 제품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이 제품을 생산한 게 제일 마지막 생산한 게 2020년 1월이고 이 사용 기간은 예를 들어서 이제 2022년 1월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실제로 이 자료에 대한 보관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2003년 1월까지는 꼭 보관을 하고 있어라는 얘기입니다. 아래 항목의 원료들을 사용한 성분들을 사용한 제품의 경우에는 특히 0.5% 이상이기 때문에 0.4% 사용했는데요 하면은 이 규정에는 해당이 안 되고 0.5% 이상을 사용하면서 안전성 시험 자료도 같이 보관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자, 아래 내용 이거는 시험에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그거고요. 단답형으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레티놀. 보통 비타민 A 전구체라고 얘기하는데 그 레티놀 및 그 유도체 그리고 아스코르빅 애시드 비타민 C죠. 및 그 유도체 그리고 토코페롤이라고 하는 항산화 비타민 E 그리고 가산화 화합물 그리고 효소 이 5가지의 물질을
0.5% 이상 사용했을 때는 함유하고 있는 제품은 어떻게 해라?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1년간 꼭 안전성 시험 자료를 보관해라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 쉽게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라고요? 네, 에이스 효과.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그리고 효소, 가산화합물이라고 해서 에이스 아시죠? 네, 가자 에이스. 네, 그래서 에이스를 0.5% 함유한 제품. 그러면서 머릿속에 에이스 그려보세요. 0.5를 숫자를 딱 박아 넣으시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안정성 시험 자료를 몇 년간? 1년간 보관해라 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1년. 네, 0.5% 이상입니다.